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지금은 학대받는 노인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어떻게든 아동학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 사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대받는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률적인 진전, 법률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청년의 시기, 육체가 건강할 때의 이 시기, 힘 있을 때의 시기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에 힘이 빠지고 또 병이 들고 또 가난한 이런 상황에서 이 노년의 시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겁고 힘든 인생길이고 고독하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인생의 노년에 보낸다고 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학대는 자녀들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40대 아들이 상습적으로 70대 아버지를 구타하고 폭행하는 일.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서 계속 참다 오히려 경찰이 설득해서 그 가해 아들을 경찰로 데려가서 처벌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는 50대 남성이 70대 노모를 폭행한 뒤 감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설 종사자가 80대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유는 하나, 이 노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묶어두고 묶어서 때리고 묶어서 가다 두고 끊이지 않는 이 노인학대, 이것이 지금 고령화 사회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이고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노인 학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 계층은 이제 소외를 넘어 학대 범죄의 표적이 된 양상입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노인은 자식에 대한 걱정 또는 자식으로부터 보복당할까 하는 공포 때문에 이 피해 신고를 꺼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학대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노인 학대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1316건, 2019년 2429건, 지난해에는 1800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1279건의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879건에 비교했을 때 45.5%가 증가한 것입니다. 노인학대 급증 추세는 전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4년간을 비교해보면 노인학대의 이 사건은 46.2%가량 아주 증폭했습니다. 노인학대의 특징은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학대 행위자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13%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나머지가 자식이나 배우자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대에 대해 노인들은 신고나 피해 진술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왜 꺼리느냐?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과오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자책감, 즉 자신의 젊은 시절 과오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자책감, 신고했다가는 자녀에게 더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신고했다가는 자녀에게 더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자신이 받는 취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대한 수치심, 자신이 받는 취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대한 수치심, 이러한 것들이 신고를 기피하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학대 문제가 한국 사회에 간헐적으로 제기될 때마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 논의가 나오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발의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었지만 4월 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한다. 이제는 이것을 노인학대 문제를 가정윤리, 가족윤리, 공동체윤리로서 그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돼서 노인학대 문제를 풀어간다는 그 법률안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겐 노인학대 관련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지운 법률안입니다. 그 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노인 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 즉 요즘 시대에 한 50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하락했고 존경받는 대상에서 최하위 약자로 전락해 학대까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시대의 노인학대를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하락됐고 존경받는 대상에서 최하위 약자로 전락해 학대까지 당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부작용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하루빨리 지역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 노인 학대의 문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년의 시기를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고 보호해주고 국가도 나서서 그 보호의 틀거리를 만들어줘야지만 이 문제가 그나마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이 있는데 잠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러나 지금 시대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런 말이 통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병이 들고 가난하고 특별히 의지할 것 없는 노인들이 겪는 그 인생 마지막 시간의 노년의 고통은 이제 우리 모든 공동체와 교회 또는 사회 모든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보듬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노년의 시기에 그 고독하고 험난한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노년의 시기를 위해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